저처럼 투자하시면, 저처럼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면 매크로뉴스는 좀 보지 말자. 변동성이 나타날 때 외부와의 소통을 끊으세요. 그만큼 더 내 개별 기업을 한 번만 더 보고 싹 멀어지는 게 사실 이게 노하우 아닌 노하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이 좀 기준도 있을까요? 아, 그죠. 사지 말아야 될 기준이 있죠. 이런 거 피하는 것만으로도 뭐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 기준들이 좀 있어요. 뭐야. 우선 저는 이제 초보분들은 네. 약간 12BW 발행한 회사들은 그냥 피하자. 그냥 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12BW를 샀다고 네. 다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초보자분들은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그냥 그 이유를 보자면 12BW를 발행했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하면 우선 어디 가겠어요? 은행에 가죠. 은행 가야죠. 근데 12BW는 이 은행에서 빌린 거랑 똑같은 채권의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을 또 주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보다 안 좋은 걸 발행한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럼 은행에서 까이면 뭘 하겠어요? 뭐 은행에서 안 까이더라도 유상증자를 할 거잖아요. 상장회사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BW는 이 채권의 성격과 이 유상증자의 성격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안 좋은 거예요. 결국 은행에 가지도 못하고 유상증자도 못하는 그런 회사들이 네. 12BW를 발행했다라고 해도 90%는 맞아요. 네네. 10%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90%는 내가 더 좋은 방법으로 돈을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회사에 왜 초보분들이 시간을 쏟을까?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은데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걸 어떻게 보면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걸 수 있는데 굳이 그죠. 이거를 하지 말자.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말씀을 네. 드려보자면 예를 들면 저는 대기업 자회사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좋은 그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대기업 자회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대기업이 다 잘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대기업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요. 다 무너지지 않아요. 계열사 중에 하나에서 두 개가 미친 듯이 무너지면서 다른 계열사에서 돈을 끌어오다가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그 말은 하나, 두 개가 무너질 때 이 계열사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도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대기업 지주회사에서 전략기획실에서 잠깐 일해봤었기 때문에 저희 뭐 M&A 팀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의사결정에 대한 느낌은 조금은 봤었었는데 돈을 옮기는 게 다른 법인이니까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사결정 자체는 회장님의 한마디예요. 그리고 법적인 건 뒤에 맞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뒤에 맞출 수 있어요. 사실 웬만한 경우는. 왜냐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비즈니스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하니까 법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안 좋은 회사가 아예 안 좋아졌다? 이 돈 절대 못 받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없는 회사는 본래 사업에 투자할 돈도 없어지니까 그냥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회사 중에 한 회사가 좋다고 본다라는 뜻은 이 대기업의 나머지 자회사들도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을 거다라는 확신과 같이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이 확신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것까지 하기엔 또 너무 쉽지 않은 거죠. 네.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드는 거지, 투입 대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네. 여러 사업을 하는 회사들도 저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장 회사들을 보면 어떤 회사들은 되게 단순해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크더라도 네. 되게 단순하게 정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회사들은 되게 다양한 산업을 이것저것 조금씩 여러 비중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들은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공통적인 이 대표의 능력치도 알 거고 각각의 능력치도 각각의 사업의 장단점도 분석을 하면서 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가시겠지만 네. 초보자분들은 분명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심플한 하나의 프로덕트나 하나의 서비스 아니면 하나의 줄기가 되게 잘 되는 회사들도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면서 복잡한 회사까지 투자를 하시면 네. 저는 이제 내가 미리 계산해 보지 못했던 시나리오들이 발생하면서 수익률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이거는 가장 이제 반발이 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저 이제 그런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은 네. 다 투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이나 네. 그러니까 근데 요거 다 빼면 뭐가 남냐? 그러니까요. 그래도 남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반도체가 잘 된다 네. 이게 있으면 네네네.
삼성전자 말고 밑에 투자하면 네네. 수익률도 높고 좋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좋죠. 근데 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너무 잘하시고 저는 완전 존경합니다. 네. 초보 분들은 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변수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삼성전자와의 네트워크 이원화될 건지의 여부. 네. 예를 들면 그중에서 정말 또 많이 오르는 거는 이원화되지 않은 부품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여러 개로 예를 들면 뭐 5개 공급하는데 거기 하나는 생각보다 또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하나의 독점 공급하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기술 누가 개발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또 개발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아니 우리도 얘가 독점하고 있는 걸 아는데 이 비슷한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다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기술을 보고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덤벼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성공률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모르고서는 여기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알았다 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분이 삼성전자 네트워크가 너무 좋아서 이원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되게 될 수 있는. 예측하기 되게 힘든 변수들이 네. 이 하청업체 내에서는 존재해요. 저희가 그냥 그렇죠.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봤을 때는 B2C나 네. 그냥 다양화되어 있는 B2B에서는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되게 인간관계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이 여기까지 접근하시기에는 네. 너무 그 깊은 리서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뉴스 이제 많이 볼 텐데 네네네. 뉴스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처럼 투자하시면, 저처럼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면 매크로 뉴스는 좀 보지 말자. 매크로가 사실 네. 주식에 그렇게 도움이, 그러니까 저같이 그 개별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못 미쳐요. 네. 근데 장점이 있어요. 멋있어 보여요. 음. 무슨 뭐 잭슨홀하고 무슨 뭐 이자율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멋있어. 인정. 네. 제가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그게 수익률로 연결되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얘기죠. 네. 근데 우선 초보자분들이니까 지금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상관없는 건데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쓸데없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여자친구랑 사귀는데 네. 굳이 클럽에 가서 놀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그 유혹을 받을 필요 없거든. 쓸데없는 유혹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매크로를 보잖아요. 네. 되게 쓸데없는 유혹이 생겨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팔아야 될 것 같은 유혹들. 그쵸. 예. 막 뭐 정부에서 뭐 쏜다고 하면 현찰이 똥값이 될 것 같아서 내 현찰을 내가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은 유혹들. 그러니까 내 이성적인 결정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성적인 결정이 있겠지만 네. 초보자들이 여러 뎁스를 거친 게 아니라 그냥 네. 1차원적으로만 했을 때 너무 단편적인 유혹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유혹들이 그 수익률에 도움이 되냐? 저는 잡음일 수 있다. 그냥 잡음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은 분들께. 자, 그 다음에 뭐 기본적 분석은요? 사업 보고서 뭐 재무제표 볼 때 좀 뭘 중심적으로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거. 네. 내가 아는 걸 깊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리서치라는 건 약간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알았다라는 느낌에서 그치지 않고 네. 그 더 파서 이제 진짜 알았다라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의 느낌. 네. 그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 투자 대화를 나눌 때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 워렌 버핏 책 한 권 읽은 사람.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왜냐면 그분들 틀린 말도 안 해요. 워렌 버핏 한 권 읽었으니까 그 책에 워렌 버핏 한 말이 담겨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어요. 너무 구구절절 옳은 말씀. 근데 너무 무서워. 내가 모르는 산업의 영역을 딱 뛰어들잖아요. 네. 그 느낌이 잘 나요. 내가 예를 들면 유튜브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저같이 이렇게 구독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모르니까. 이렇게 커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생태계를 아직 잘 모르는 거야. 네네. 근데 본인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알아야 된다라는 깊이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면 네. 김 작가님이 재테크 유튜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깊이만큼 알아야 돼요. 내가 네이버를 다니면 네이버와 검색과 이 IT 생태계, 이 네이버 중심의 IT 생태계를 아는 만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리서치를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건 오히려 되게 간단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실수해요. 네. 보통 리서치 할 때 뭐부터 시작하세요? 회사를 딱 처음 보기 시작해요. 그럼 뭐부터 시작하세요? 보통 사람들 뉴스 아닌가요? 그죠. 뉴스 보고 또. 아니 뭐 다트? 네, 그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출판사 이런 비즈니스도 잘 아실 거잖아요. 네네.
출판사 다트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잘 알잖아요. 네네. 딱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트와 사업 보고서를 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네. 우리가 리서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부인이 아는 느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 제가 아까 느낌을 말씀드린 게 이런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인이 정보를 구하는 소스는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정보를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구하는 소스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소스를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내가 게임 회사를 다닐 때 내 상대 게임들과 우리 게임들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게임 회사를 분석하셔야지 다트를 보고 분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으로 알아야 되는 거군요. 그죠. 몸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존재해요. 결국 그걸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데 투자해야 그죠. 되는 거네요. 그죠. 특히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내가 의사라면 뭐 제약 바이오 쪽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때부터 이제 뭐 재무제표라든가 사업 보고서를 보는 게 의미가 있지. 그죠. 그 전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만 보는 거는 사실은 그 본질을 이해 못하고 보는 거일 수 있다. 그죠. 자,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네네네. 뭐 몇백이신 분도 있고 몇천이신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5천만 원 미만이신 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아, 알고 그죠, 그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약간 그 동의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 있어요. 뭐요? 종잣돈을 마련하고 투자를 시작해라. 그런 얘기 있죠. 너무 많은 분들이 그것도 네.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말씀을 주시는데 네네.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아까도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 나한테 맞는 투자법은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바로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저것 해봐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해봐서 알 수 있는 단계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리고 네. 손해가 날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1억으로 그걸 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험하다. 네, 저는 그냥 오히려 그 1억을 만드는 과정조차 투자로 만들면 네. 오히려 그 내가 돈이 작을 때 내 투자법을 알아가는 그 리스크조차 줄일 수가 있잖아요. 내 투자법을 찾는 그 과정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수익률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네. 그때 수익률이 금액이 작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잃어봤자 뭐 한 몇십만 원 네. 잃으면서 내 투자법을 발견한다면. 네. 그래서 저는 그 적은 금액에서부터 내가 그냥 투자법을 발견하고 그냥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다 크다의 의미보단 그렇죠. 예, 일단 하자. 일단 하자.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일단 시작하신 분들이 네. 자기 투자 실력에 맞는 레벨부터 접근하면 좋겠는 게 네. 처음에는 그냥 뭐 지수 추종하는 ETF 맞아요. 진짜로. 사고 그 다음에 좀 더 알게 되면 그죠. 이제 개별 종목 대신데 또 잘 모르니까 대형주 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더 잘 알게 되면 중소형주 사고 그죠. 이거는 약간 정해진 패턴이지 않을까. 그죠. 맞아요. 자, 주식 투자를 어쨌든 돈을 지금 7, 8년 동안 네. 많이 버셨죠? 네, 정확히 네. 얼마나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네네네. 네. 김산태님 보증하셨으니까. 자, 네. 주식 투자로 돈 벌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 때 네. 가장 중요한 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는 거예요. 유튜브 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주변에 나 유튜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네. 얼- 더 이상 요즘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안 하니까. 제가 이제 똑같이 말하고 입이 싶어요. 아픕니다. 사실. 제가 진짜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네.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네. 저도 말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명이나 하고 계시겠어요? 어차피 안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어차피 오래 안 해요. 지금 하더라도 어차피 3년 내에 안 할 거야, 이분들. 제가 18년 동안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있으세요. 네. 오래 하신 분들이 있고. 근데 정말 대다수는 시작 열심히 했다가 한 2년 후에 물어보잖아요. 너 요새 투자는 어떻게 하냐? 다 접어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투자는 그냥 오래 하는 게 장땡이에요. 제가 진짜 뭐 저랑 학창 시절을 같이 나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반에서 1등을 해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항상 하위권에 맴돌았고. 좋은 대학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아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공부 못했다고 오해해요. 그 대학이 얼마나 가기 힘든 대학인데. 그래도 어쨌든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한민국 상위 탑 10에 들어가는 대학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제 반에서 1등 한번 못했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외고 가고 이런 좋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외고 나왔어요. 내가 순간 반말이 나오네. 이 사람아! 이게 시청자를 농락하고 있네, 이 사람이.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어쨌든 이렇게 길게 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또 좋지도 않거든요. 막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막 50%, 60% 내시는 분들도 있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세 자릿수도 많이 있고요. 저는 평생 세 자릿수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00% 이상 연수익률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건 오래 했기 때문이죠. 18년 동안 제가 이제 30 후반인데 네. 18년 동안 투자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30대 초반에 증권사에 들어오면 18년 동안 했으면 이제 은퇴 시기 다가오고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고 네. 오래 하는 게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다른 것보다 지키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럼 본인 사례 외에 주변을 봤을 때 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 뭐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거는 있어요. 다들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이 투자를 정말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오래 하겠죠. 맞아요. 그게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네. 결국 이게 뭐가 명사가 아니라 재밌고 재밌으니까 이것저것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잘하게 될 거예요. 네, 잘하게 되고 이게 결국 이제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뭐 이게 노력을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하루에 배트 500번씩 휘둘러라. 네. 절대 못 휘둘러요. 노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못해요. 근데 하루 종일 회사를 봐라. 이건 재밌어서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배트 500번 휘두르는 야구 선수나 하루 종일 회사를 보는 사람이나 둘 다 노력이라고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아니죠. 결국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주식 투자로 사실 돈을 잃잖아요. 그렇죠. 잃는 이유는 뭐라 생각해? 그 중요한 이유는 네. 내가 아는 산업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 네. 그렇죠. 그리고 아는 산업을 투자하면서 길게 투자하면 네. 이 두 가지 조건은 필승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산업에 길게 투자하면. 근데 이제 뭐 그렇죠. 단타나 이런 거 무시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두 개가 필승법이긴 한데 네. 잃는 이유는 이 두 개에서 벗어나는 초보자들은 잃을 수 있죠.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벗어나도 상관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는 사업과 거기 길게 투자하려고 하는데 네. 그 산업 자체가 너무 사양 사업.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무 좋죠. 투자 그쪽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사양 산업이면 네. 나를 침공하는 산업이 있단 말이죠. 네. 거기에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잘 아는 쪽은 아니고 자기를 침공하는 쪽도 알게 될 테니까 그죠. 그쪽은 투자하는 건 괜찮다. 얼마나 잘 알겠어요. 사양 산업 자체는 투자하면 아니, 안 되죠, 안 좋다는 되죠. 거죠? 네. 그렇죠. 사양 산업은 안 좋겠지만 내가 사양 산업에 있다는 건 네. 나를 침공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산업을 되게 깊숙하게 뺏고 있는 애들이 네.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당연히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경쟁자는 그러니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는 산업인 거예요. 자, 어쨌든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그 상승과 하락이 변동성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네. 지금 디피님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 투자를 하고 장도 잘 안 보니까 네네네. 그런 변동성 자체를 좀 없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없었죠. 많은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는 어느 순간 보니까 며칠에 한 번씩 보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요즘에 저는 생각은 네. 어차피 내가 다 맞출 수 없는데 그냥 네네. 좋은 회사를 계속 난 사모으자. 네, 좋네요. 그런 너무 생각을 좋다, 너무 하는데 좋다. 네. 좀 변동성 좀 어떻게 이겨낼까요? 변동성이 나타날 때 외부와의 소통을 끊으세요. 진짜,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네. 변동성이 나타날 때 코로나 뉴스 좀 그만 보시고 네. 외부와의 소통을 끊으세요. 그리고 내 회사를 한 번만 더 봐. 그러니까 변동성이 분명히 작은 변동성은 상관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개미분들도 변동성이 내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큰 변동성일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변동성이 내 회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네.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항상 이렇게 뭐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회사들과 이 주가 그래프를 봐봐요. 자세히 보면 변동성 되게 크거든요. 하지만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계속 되뇌어야 돼요. 일봉으로 보면 엄청나 보지만 네. 월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로 보면 막 무슨 2008년 금융위기가 왔는지도 모르겠어. 시장의 변동성이 왔을 때는 시장에서 좀 멀어질 필요가 그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멀어지고 그만큼 더 내 개별 기업을 한 번만 더 보고 싹 멀어지는 게 사실 이게 노하우 아닌 노하우예요. 이게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내가 지금 되게 유혹에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딱 시장을 보면서 누군가 한마디 던지면 내가 되게 유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 어느 쪽에 갈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또 뭐냐면 회사가 안 좋아질 때는요. 네. 그거에 맞는 뉴스가 나타나요. 이게 희한하다. 맞아. 회사가 좋을 때는요. 좋은 뉴스밖에 안 나와요. 맞아. 그래서 뉴스 보고 이게 막 네. 회사를 보다가 회사가 주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나쁜 뉴스가 나온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 전까지는 네.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 이제는 카카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회사를 샀을 때 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나쁠 때 요것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해동됐는지 안 네. 됐는지. 근데 이걸 안 적어 놓잖아요. 그럼 내가 헷갈려. 내가 왜 좋았었는지. 맞아. 내가 뭐 때문에 얘를 투자했고 어떤 변수들을 내가 보고 의사결정했는지를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다가 이거 진짜 나빠 보이네 이러다가 팔려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오를 때 좋은 뉴스에 사고 떨어질 때 안 좋은 뉴스에 팔고 뭐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는 건데 네. 살 때 분명히 이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내가 적어놓고 네. 단점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우선 적어놔야 돼요. 네. 그래서 회사가 나쁠 때 나오는 뉴스들과 이걸 비교해 봐야 돼요. 진짜 나빠졌나. 네. 근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네. 전혀 별도로 나오고요. 이 별도는 생각보다 뭐 클 때도 있겠지만 네. 많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영향력이 적을 경우가 더 많아요. 단답형으로 네. 주식 투자, 평범한 직장인이나 일반 사람들도 공부하면 잘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아, 무조건이죠. 자, 무조건이면 네. 초보자들이 좀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참고로 이제 저도 일반인이었고 네. 흑수저였고 네네. 평범한 사람이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니까 갑자기 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다들 그럴 거야. 다들 보면서 네. 아, 저 사람은 돈 많이 벌었잖아. 아니야. 그쵸. 라고 생각한다고. 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물려받은 거면 모르겠지만 네. 물려받은 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도 다 흑수저 시절이었고 그렇죠. 그때는 이 평범한 사람의 일상이었단 말이죠. 네. 그때는 과연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던 사람이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군가 나올 수 있다는 건 네. 당연히 본인도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에서 공부할 때 사실 좀 주의사항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네.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네. 제 채널도 그렇지만 네. 구독자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정말 괜찮아요. 네. 분석 잘해요. 네. 진짜 잘하세요. 네.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음. 그리고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채널들이 음. 많거든요. 음. 구독자가 너무 많아요. 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네네. 어떤 차이일까? 네. 근데 약간 이런 거 야구에서 비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야구 프로 선수가 있고 네. 야구 아마추어 선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선수가 있을 거고 네. 분명 야구 해설사도 있고 네. 야구의 뉴스를 다루는 뉴스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네.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야구의 해설자들한테 프로야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 야구 해설자한테 야구에 대해서 배우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네. 야구에 대해서 배우려면 네. 야구 선수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튜브들을 보니까 네. 야구 해설자분들에게 야구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그렇다고 이곳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없느냐. 저는 이제 아마추어 야구 선수와 마찬가지인 건데 저같이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도 있고 프로야구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의 구독자는 너무 낮아. 높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지만 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김 작가님 채널은 진짜 그냥 입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김 작가님은 김 작가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도 네네. 이런 프로나 아마추어 선수들이 와서 그분들에게 이게 그 등골을 빼먹으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해설자라서. 예. 네. 그러니까 이 채널 자체가 이 프로분들의 얘기를 듣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스타일을 찾는데 너무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 스타일을 찾았어도 그 전문가가 나올 때마다 듣기 너무 좋고. 근데 가끔씩은 해설자가 본인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독자들이 질문을 해. 이런 거 투자해도 되냐고. 근데 해설자는 분명히 투자를 제가 장담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유튜브로 돈을 엄청 벌고 그 돈으로 일부만 했어요. 네네. 근데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그럼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이거 확실하게 삐칠할게요. 누구예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네네. 아니, 투자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영상 근데 보시면. 거의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투자로 돈을 번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재테크 하다가 유튜브로 돈 벌면서 나온 거지. 투자로 돈을 벌었다? 네. 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런 게가 생각보다 많아요.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채널은 네. 정말 그냥 프로 야구 선수나 네.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한테 가서 투자에 대해서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자기에게 딱 맞는 필요한 스승을 잘 찾는 것도 그니까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필요한 스승이 분명히 그 조건이라는 거는 저희가 냉정하게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조건을 정말 잘 맞는 사람을 잘 찾으시면 너무 유튜브는 진짜 좋은 채널이 될 수 근데 있을 또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네. 그런 필요한 스승분들이 네. 실력은 뛰어난데 네. 또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스피치가 조금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또 듣기 좀 힘들거든. 그거 그러니까 맞아요. 이 딜레마를 해결한 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해설진이 등장일 수도 있다 생각을 네, 해요. 저는 그게 이제 김 작가님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거를 이렇게 김 작가님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네, 네.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런 채널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런 채널들은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뭐 제가 하는 게 있나요? 저는 그 밥상 다 차려놓고 숟가락만. 근데 되게 큰 숟가락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숟가락이 이만한 것 같아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에 종목 찾을 때 피터 린치 얘기하면서 네. 실생활에서 종목 찾았는데 이 얘기 진짜 많이 그렇죠, 듣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너무 네. 뭐 재무제표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는데 좋아요. 사실 이거 어느 정도 꽤 맞는 말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또 주의점도 있다면서요. 당연하죠. 주의점이 있죠. 뭔가요? 내가 과연 어느 시점에 이 회사를 알았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유튜브 시작하셨으니까 네. 지금 만약 오늘이 유튜브의 꼭지라고 생각해봐요. 네. 오늘이 이제 더 이상 유튜브의 성장은 없어. 오늘 유튜브를 안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유튜브 이렇게 잘 되잖아요. 10년 전에 안 사람이 있을 거라고. 다르죠. 투자 수익률이 어떨 것 같아요? 다르죠. 내 실생활에서 유튜브를 찾았지만 네. 내가 10년 전에 유튜브를 알았냐, 지금 유튜브를 알았냐는 아예 달라요.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애플이 그 그러니까. 매장에 막 줄 서 있는데 그걸 보고 네. 야 피터 린치 줄 서 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이건 옛날부터 써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실생활에서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알고 나서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언제 알았냐. 이래서 약간 오타쿠 기질이 필요해요. 오타쿠 성향이 있으면 좀 좋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좀 빨리 하니까. 얼리 어답터 되죠. 네. 근데 오타쿠면 또 안 좋아. 왜요? 왜냐면 갑자기 니코니코 짱을 찾거든. 갑자기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다른 시각을 갖게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 그분들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봤을 땐 초기 산업일지 몰라도 이미 모든 오타쿠들은 다 섭렵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건 아직까지 얼마 벌었는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회사가 얼만큼 성장한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이미 주가에 많은 경우 반영돼 있거든. 많은 경우는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한데 이 미래의 전 시점에 찾아야 되죠. 네. 근데 피터 린치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럼. 미국과 그 시대가 되게 좋았어요.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 왜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미국은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52개 주가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느낌이에요. 훨씬 쉽지만. 그래서 보통 회사가 오프라인 회사들이니까 회사 딱 시작하잖아요. 그 도시를 먹고 주를 먹어요. 그 다음에 미국을 먹고 전 세계를 먹죠. 전 세계를 먹죠. 피터 린치가 찾을 때는 내 도시와 내 주를 먹을 때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미국을 먹는 수요가 있고 글로벌을 먹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게 남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상장할 때 보면 우리나라를 이미 다 먹어야 상장해요. 우리나라 부산 먹고 상장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제주도 다 먹는다고 상장시켜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다 먹어야 상장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갈 곳은 북한뿐인가요? 이게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고 글로벌 시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접촉돼 있는 산업과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성장은 얼마나 남았냐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성향이 정말 얼리 어답터면 좋지만 기이한 성향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알았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실생활에서 주식을 찾을 때 좋은 점이라는 거지. 막판에 알면 그냥 물리기 딱 좋은 거죠. 여러 사람을 봐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은 이제 미인대회다. 그렇죠. 그런 의미이신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죠. 다만 막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예. 부자가 되고 나니까 행복하신지, 그 다음에 네. 주변에 있는 부자들은 행복한가요? 어때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너무 좋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약간 옛날에 부자들은 성격이 나쁠 거다. 그들은 욕심에 가득 차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돈을 모아보고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돈을 많은 사람들 보면 더 여유로워요. 그렇죠. 네, 돈이 없었을 때 사실 전 되게 많은 부분들이 돈의 문제가 온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인생의 진지한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고민하기 전에 돈 자체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밑바닥엔 다 돈이 있죠. 네, 그 돈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근데 이 돈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내 인생이나 너의 자기의 진지한 문제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장 중요한 돈의 문제가 사라지면 이 다음 문제들은 해결해 볼 시간이 존재하거든요. 돈은 결국 시간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돈으로 이룰 수 있는 내 시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많은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돈은 충분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되게 크지 않은 돈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적은 돈으로 누구나 저보다 많이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정도까지는 누구나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항상 투잡으로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저도 부자분들 많이 만나 뵀는데 저는 부자분들이 행복하냐라는 그 답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유롭다가 아, 그죠.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드는데 네, 확실히.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브레이브하트라고 아, 그 멜 깁슨이 나온 영화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맞아요. 영화에서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이 프리덤을 외치면서 죽잖아요. 자유. 그죠. 저는 그 자유 그 부자분들은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뭔가 속박되는 것들이 어쨌든 적잖아요. 맞아요. 그로 인한 자유가 네. 근데 그 자유가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는 저는 가장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가 또 자유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직장생활 힘든 이유도 그러니까요. 내 자유를 속박받으니까 맞아요. 그 자유가 행복을 가져다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죠. 제가 진짜 생각하는-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도 딱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말씀 주신 게 제가 느낀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진짜로. 역시 이게 사람의 말빨이 중요해요. 자, 올해 하반기, 그다음 내년 지금 여전히 투자 어렵지 않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투자 조언 및 뭐 응원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네. 이게 투자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네, 저도 오랫동안 할 때 어렵지 않았던 거 아니고요. 충분히 어려웠었고 네. 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었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자는 적지 않은 금액, 적은 금액으로 해도 경제적 자유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길이만 오래 하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걸 달성했을 때 만족도는 네. 충분히 그 전의 과정을 희생해볼 만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잃을 거는 많이 없고 만족도는 그러니까 그 리턴은 크다면 누구든지 우선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DP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들었는데 DP님이 이제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쓴 거는 이제 DP님도 이제 좀 개인적인 이제 그죠. 사생활에서 그런 것들 좀 보호받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네네. 좀 너그러운 마음을 양해 부탁드리고 아, 또 오늘 뭐 좋은 이야기 많았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DP님 지금 얼굴 보러 이 영상 본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좋은 이야기 우리가 좀 우리 투자에 좀 적용한다면 벗었으면 네. 시청률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개인 투자자 DP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